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투자라는 거는 이 펀더멘탈을 항상 봐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버핏이 그 야구 경기에서 전광판만 보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경기를 봐야 된다. 왜냐면 이제 전광판은 경기의 결과니까. 예, 이제 그런 얘기랑 좀 같은 거지. 그러면 이제 일단은 가치 투자를 지향을 하시는데 네. 그 과정에서 공부를 어떻게 하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공부는 좀 알려주실 수 있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그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나 네. 그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은 그러니까 정말 그 운의 영역이 크지 않는 한 네. 계속 잘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정말 실력 있는 기업은 예, 실력 있는 기업이거나 섹터거나. 예. 그러면 한번 주목을 받으면 그때 이제 같이 올라타기 쉬운데 그러기보다는 그때 이제 대부분 다 포모를 겪잖아요. 네. 뭐 얼마 전에 2차 전지가 그랬고 네. K자 붙은 것들은 다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 경쟁력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또 사이클이 온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때까지는 공부하는 기간. 아. 예, 그래서 한번 유명해지는 그런 회자가 되는 섹터에 대해서는 그 주가가 좋을 때 사시지 말고 네. 예, 그때는 공부하시는 시간으로 음. 예, 해서 포모의 그 마음을 가지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네. 공부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주가가 또 한번 이렇게 주가는 계속 일자로 가진 않잖아요. 계속 예. 출렁출렁하면서 올라가니까 네. 또 이제 소외되는 시기가 오거든요. 사람들이 워낙 열광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럼 그 소외되는 시기에 좀 시장과 좀 다르게 보는 그런 그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뭐 기업이나 뭐 종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추려서 네. 그때 이제 배팅을 하시면 저는 그 성공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사실 이제 심리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를 때 그때 같이 이제 뛰어들게 되고 올라갈수록 더 좋아 보이는 게 이제 주가라는 녀석이잖아요. 네네. 주식이라는 녀석이. 근데 또 반대로 떨어지면은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저 산업 이제 벌써 사이클이 만들어졌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네. 극복을 하셔야 되는 게 좀 길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길게. 어차피 투자라는 거는 뭐 오늘 내일 하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네. 2차 전지도 그렇고 뭐 반도체도 그렇고 거기에서 결국 나중에 크게 그 수익을 내시는 분들은 네. 과거에 거기서 좀 물리거나 아니면은 그 한 사이클을 겪고 나서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네. 예, 그분들이 이제 다음 사이클이 올 때는 수익을 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이클에 내가 처음 뭔가 이 노출이 됐을 때는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네. 예, 그 사이클이 한번 지나간 다음에 다음 사이클이 올 때 준비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겠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좀 길게 생각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그냥 마냥 다 좋아 보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물이 빠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근데 뭐 그것도 사실은 나쁘진 않아요. 내가 뭐 시장에서 아웃되는 수준이 아니면. 왜냐하면 그럼 더 절박한 마음으로 공부하거든요. 예, 그러면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버티거나 뭐 물을 타면은 이제 다음 사이클이 올 때 이제 다 회복이 되는 항상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뭔가 어떤 그 한 종목이 시세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받잖아요. 이 조정을 받는 그 초입에 온갖 분석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다 물렸거든. 그죠. 원래 사람들이 물려 있어야 공부를 더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블로그에서 막 올라와요. 나 도저히 이 가격 이해가 안 돼. 회사는 잘 되는데 왜 주가가 내려가고 있냐. 이러면서 막 분석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막 다 분석을 해요. 네네네. 공부하기가 너무 좋아. 너무 와닿는데. 네, 너무 좋아. 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다음 사이클 올 때 수익을 내는 분들은 네. 거기서 살짝 물려 있다가 물을 더 타시거나 네. 아니면 물을 못 타더라도 버티거나 네. 이런 분들이 다음 사이클에서 수익을 내요. 보통 근데 이게 사이클이라는 게 뭐 한두 달 만에 다시 돌아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사이클이 돌아오는 1년 반, 2년도 엄청 긴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기관에서 이제 그 펀드 매니저를 하셨던 분들은 네. 이런 사이클을 많이 겪어봤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지식이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섹터가 좋고 막 그 주도 섹터가 되면 담아야 돼요. 무조건 사야 돼요. 근데 그냥 막 사지는 않거든요. 예. 또 세미나를 들어보고 나름대로 스터디를 하고 산단 말이죠. 네. 근데 업턴에 사기 때문에 물려요. 아. 제대로 못 팔면.
정말 그 상위 뭐 1%가 아니면. 예. 근데 이제 물리면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죠. 예. 물론 이제 비중은 줄여 나가겠지만.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지식이 쌓여요. 그러면 이제 이 회사가 또 뭔가 또 준비하는 게 있고 이 섹터에서 뭔가 또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그 시기가 오면 그때는 자신 있게 늘릴 수가 있어요. 예. 이제 그러면서 계속 견고해지죠. 그 지식 수준이.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들을 계속 겪는 거거든요. 물론 뭐 그렇게 해도 뭐 내가 모르겠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이제 그런 그 사이클을 몇 번 겪고 나면은 처음부터 기초부터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죠. 바로 이제 뭔가 시장에 나오는 얘기들 들었을 때 판단이 되죠. 야, 이게 중요하구나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은 그 턴어라운드 시기를 잘 캐치할 수 있는 밑바탕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약간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욕심에 그런 거 있어요. 아, 뭐 하락장일 때는 피해 있어야지. 상승장일 때만 내가 들어가면 되지. 턴어라운드 해가지고 좋은 턴이 올 때, 상승 사이클일 때 투자하면 되지. 약간 그런 생각부터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때 내가 놓쳤으면 네. 뛰어들지 않으면 돼요. 근데 그게 참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멀티플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밸류에이션을 좀 봐야 되는데, 네. 밸류에이션이 사실 뭐 밸류에이션에만 그 매몰되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데, 밸류에이션으로 이건 도저히 네. 이 밸류에이션에 내가 지를 수 없는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손이 안 나간다고 하죠. 예. 예, 그러니까 야, 이거를 이 숫자에 내가 따라가야 돼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기관 매니저 같은 경우는 이거 퍼가 지금 100배가 넘는데 이걸 지금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여기서 더 먹을 게 있을까 뭐 이런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런 그 개념이 좀 있으면 브레이크가 생겨요. 아무리 좋아도. 그러면 사도 많이 못 사요. 어차피 그렇죠. 예, 왜냐하면 여기서 찜찜하니까. 먹을 룸이 이제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열광할 때는. 네. 근데 이제 그런 개념이 없으면 그냥 뛰어드는데 네. 그런 개념이 있으면 야, 여기서 뭐 주가가 50% 100% 오르려면 그럼 멀티플은 얼마가 돼야 되고 아니면 이 멀티플이 정당화되려면 이익은 얼마까지 따라와야 되는데 이 현실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답이 안 나오면은 시장이 내가 봤을 때 과도하게 열광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거기서 손을 빼야 돼요. 그거는 손을 빼는 게 아니라 예. 손을 자르는 것처럼 어렵지 그렇죠. 않나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좀 달리는 말에서 뛰어내리는 건데. 예,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몇 번 사이클을 겪으면 네. 사이클이 그 매번 섹터는 다를 수 있는데 오는 양상은 비슷하거든요. 예. 물론 이제 그런 모습은 물론 이제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차 전지 관련주라든지 네.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이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되지 않을 거야라고 봤는데 주가는 계속 이제 올라가고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면서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죠. 밸류에이션이나 보고 계세요 여러분 하면서. 예. 뭐 정말 그 투자를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애들 뭐 이러면서 이제. 근데 그건 내게 아니죠 사실. 예. 거기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얘기가 좀 진행이 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장에서 그 수익을 내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잘 알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잘 아는 영역에 뭐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잘 아는 게 뭐 어디까지 잘 아는 건지 뭐 누구도 이거를 뭐 정의해주진 않았잖아요. 뭐 내가 뭐 기업 나 잘 알지 뭐 이러고 그냥 투자하는 게 잘 아는 건지 뭐 재무제표를 보는 게 잘 아는 건지 뭐 그런 부분이 모호한데 사실은 제가 제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정답은 아니고 잘 안다라는 건 시장보다 잘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장보다 잘 알아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아는 만큼 프라이싱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시장이 보는 부분을 내가 같이 보고 있으면 초과 수익을 내기는 쉽지가 않죠. 예, 그 수익을 그러니까 시장이 못 보는 부분을 내가 보고 있거나 시장보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안 좋게 볼 때 내가 좋게 보거나 시장이 좋게 보는데 내가 더 좋게 보거나 이래야 그 수익을 낸단 말이죠. 그러면 시장이 안 좋게 지금 뭐 시장이 좋게 볼 때 이제 내가 이제 뛰어드는 걸 말씀을 이제 하셨으니까 시장이 보는 정도만 내가 보고 있으면 그거는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이게 상당히 좀 더 센 이슈가 있다. 그런 이슈가 있을 거다라는 게 보여야 지금 가격에서도 내가 뛰어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개념이 없이 그냥
주변에서 회자되는 얘기만 듣고 뛰어든다. 예. 좋아 보여. 그러면 막 군중 심리로 뛰어들면 그렇죠. 그건 언제 바뀔지 모르거든요. 시장이 오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엣지가 있다고 하는 거는 시장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을 내가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항상 저 자신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논리가 어떤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아, 그렇죠. 그걸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물론 뭐 이게 정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거든요. 네. 누가 시장의 논리는 이렇습니다라고 정리해 주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거는 보통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을 한번 쭉 보시면 그 논리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몇몇 좀 그 아웃라이어들 계시지만 네. 대충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그 논리 그리고 이제 만약 커버리지가 없으면 이제 멀티플 갖고 판단을 해야겠죠. 네. 예, 이제 그런 부분들 가지고 이제 시장이 어디까지 보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먼저 본인이 이제 정리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찾아내야죠.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대부분 과거에서 현재까지를 열심히 공부하면 그 기업에 네. 그 사업에 그래서 막 디테일까지 다 찾아내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주식에 대한 공부가 완료가 됐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네.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 예, 그 이상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혹자들은 미스터 마켓이 거의 모든 걸 알고 있고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따져서 사실 이제 시장이 알려주는 방향대로 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보다는 거기에서 하나의 엣지를 더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시장이 보는 게 각 섹터마다 다르긴 한데 그 어디까지 보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 거죠. 예, 뭐 올해까지 보는 건지 내년까지 보는 건지 예, 근데 그런 그게 이제 밸류에이션에 묻어 있죠. 예. 사실은. 그래서 본인이 이제 직접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시장이 모든 걸 알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은 재작년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 네. 이제 거기 따라가기 쉽죠. 그런 열풍이 이제. 그때는 메타버스 안 하고 있으면 바보. 근데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물론 이제 뭐 제가 메타버스를 디스하는 건 아닌데 네. 그 산업에 계신 분들 뭐 제가 그런 건 아닌데 사실은 실체는 없었어요. 네, 그때 이제 막 시작하고 네. 이렇게 될까 뭐 이런 거였고 이제 뭐 그때 이제 메타버스 세계관들이 나오면서 그 플랫폼들이 좀 나오면서 네. 이제 뭔가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뭔가 실제로 뭐 이게 손에 잡히는 부분은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갑자기 메타버스로 우린 다 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게임 쪽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붐업이 됐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거기서 돈을 버는지 못 버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었거든요. 예. 그거는 그럼 다를까요? 아직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을 하기에는 좀 시간은 더 많이 남아 있고, 네. 근데 반대로 보면은 로봇, 뭐 AI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테마로 막 움직였던 것들인데 비교적 이건 또 최근이죠. 네. 근데 로봇은 이미 또 상용화가 되어 있고 실적으로도 나오는 기업들이 있고 AI도 챗GPT, 구글의 바드, 뭐 엔비디아 실질적으로 그걸로 이제 돈을 버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고 조금 차이가 있을까요? 그럼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꼭 메타버스와 AI 로봇의 차이를 둔다기보다, 네. 그러니까 뭐든지 항상 처음에 붐업 과정은 있죠. 예, 예, 막 기대감이 생기는 테마성을 테마성을 막 맡는데 이제 네. 그게 실제 숫자가 나오느냐가 네.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네. 이게 숫자가 안 나오면 다시 다 꺼질 거고.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이제 그렇게 간 거고. 네. 근데 로봇이나 AI는 정말 지금의 어떤 기대감이 숫자로 나와준다. 네. 그러면은 그리고 숫자가 나와주고 시장의 기대보다 숫자가 더 잘 나온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 밸류를 찾아서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영역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처음에 기대를 한다 그래가지고 시장은 모든 걸 알고 있어 하고 따라갔다가는 네. 시장이 오판에 휘말릴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숫자는 안 나오는데 네. 기대감만 가지고 갔던데 올라탔다가 예. 같이 내려가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그 본인의 그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거는 괜찮습니까? 이거 실적 안 나오는 거 나도 알아. 이거 한 5년 뒤, 10년 뒤 미래인 거 다 알아. 근데 지금 막 꿈을 먹고 달려가는 거잖아. 테마성인 거 나도 알아. 그러니까 나도 여기서는 좀 트레이딩을 해보겠어. 여기까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트레이딩을 해보겠어 하고 그 수익이 날 땐 좋은데 예. 조정을 받았을 때도 과연 버틸 수 있을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네. 그렇죠. 그게 이제 현실로 예. 돌아올 때 예. 빨리 눈을 떠야죠. 예. 이게 가상 세계에 있는지 그만 빨리 이제 본인이 인지를 해야죠. 그러니까 주가라는 건
그러니까 주가는 어떻게 보면 사실 좀 허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질이 있는 거고 펀더멘탈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래서 허상은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허상을 진짜라고 생각하고 뛰어들면 네. 물론 이제 그 실질이 붙어지면은 그게 이제 합리화가 되죠. 근데 이게 안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감정적인 부분에 대중의 감정적인 부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그 평가라는 게. 근데 이걸 그거를 내가 맞춰서 네. 그 심리를 읽고 트레이딩을 하겠어 하면은 만약에 그 심리가 확 바뀌어 버렸을 때 내가 진짜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지금의 그 시장의 그 심리가 완전 바뀌어 버렸네. 그리고 빨리 자르거나 네. 뭐 이런 게 가능해야겠죠. 네네네. 근데 그렇지 않고 빠졌을 때 이제부터 나는 이제 장기 투자야. 뭐 이런 물린 김에 장투. 예, 이제 그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항상 그 펀더멘탈이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는 이 펀더멘탈을 항상 봐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버핏이 뭐 그 야구 경기에서 전광판만 보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경기를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전광판은 경기의 결과니까. 예, 이제 그런 얘기랑 좀 같은 거지. 그러니까 나는 저 전광판만 보고 있으면서 과연 저 팀이 얼마를 잃지 뭐 이런 거를 나는 배팅을 하겠어 이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런 거는 실제 그 경기를 보면서 오늘 뭐 선수들의 컨디션이라든지 뭐 궁합이라든지 이런 게 뭐 이렇게 잘 돌아가네. 뭐 보니까 뭐 기세가 좀 다르네.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 게임의 결과를 예측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네. 예. 그 얼마 전에 쓰신 글도 봤는데 성공 투자 방정식의 오류와 현실에 대해서 글을 또 쓰신 게 있더라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아까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던 그거랑 좀 맥이 닿을 수도 있겠는데요. 비슷한 어떤 부분에서 이제 오류를 이것도 사실은 조금 늦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이디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론 이제 그 아이디어를 그냥 방에서 그냥 내가 생각해 갖고 하는 건 아닌데 가서 충분히 분석을 하죠. 그래서 그 기업이 어떻게 될 거라고 이제 그 분석을 하는데 그냥 그러고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계속 검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이 A, B 팀이 싸우고 있을 때 A 팀의 우승을 점쳤더라도 뭐 1회부터 3회까지는 잘해도 4회, 5회 때 갑자기 뭐 이상해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계속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업이 계속 걸어가는 길, 그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나 경쟁 구도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식 사고 말고가 아니라 나는 이런 아이디어로 봤어도 실제 펀더멘털이 다르게 흘러가거나 아니면 내 예상과는 다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분기 실적 계속 체크하시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나는 정말 제대로 된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 기업의 주식을 샀는데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 이제 뭐 이런 내용을 제가 글로 썼었죠. 실현 확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신 게 있으세요. 주가에 반영이 안 되었더라도 실현될 확률이 낮거나 모른다면 결코 시간은 우리의 편이 아니다라고. 그리고 오히려 보이지 않지만 비싼 시간의 기회의 비용을 치르게 된다. 이것도 약간 그거 같은데요. 검증을 하면서. 그것도 이제 확률을 계속 조정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주가의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손실을 볼 확률은 낮겠지만, 그렇죠. 오히려 보이지 않지만 비싼 시간의 기회 비용을 치르게 될 수도 있다. 이런 확률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내 투자의 아이디어가 현실화 될 것이냐를 중간중간 이제 어떻게 보면 검증인데 그게 이때의 확률은 얼마, 지금은 그게 맞을 확률은 얼마라고 계속해서 또 조정해 나가는 돌다리 두드려 보듯이. 그러니까 항상 뭐 내가 생각한 대로 기업이 꼭 가야 되는 부분은 없으니까 물론 이제 최대한 분석을 하고 뭐 해자를 분석하고 하지만 또 뭐 어떤 다른 일이 또 터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그런 정보가 들어오면서 이제 확률을 좀 조절해 나가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부분일 수 있죠.